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시 마을해설사가 진행하는 우리 학교는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요라는 이름의 방송은 마을해설사들이 수원시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지명률에 흥미로운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마을 해설사 캡틴 이경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시련을 겪습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고 싹을 틔워야 하고, 작은 새가 처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맞서 수많은 도전을 해야 합니다. 시련 없는 삶은 있을 수 없고,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시련 속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시련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오늘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노래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할 반가운 해설사 한 분 옆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 해설사의 불꽃 유재희입니다. 파이야! 우후! 오, 선생님, 오늘 오프닝 너무 좋은데요? 제가 요즘 별별 크고 작은 시련을 겪고 있거든요. 저를 위로하는 말인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요. 오늘부터 가능성과 희망 다시 새겨보려고요. 나에게 파이팅! 오, 그래요? 그럼 저도 불꽃쌤에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혹시 불꽃쌤 좋아하는 나무 있어요? 나무요? 그럼요. 선생님, 저는 느티나무를 좋아해요. 이유는 시골 고향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아, 저기 우리 고향이다. 저기가 내 고향이다. 느티나무가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았는데 어른들 말씀에 느티나무가 몇백 년 동네를 지켰대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1000년 이상 사는 나무가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회화나무로 손꼽혀요. 그런가요? 느티나무도 1000년 이상 산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고향을 지켜주겠네요. 다음에 가면 다시 느티나무 그늘에서 돗자리 펴고 쉬어야겠어요. 고맙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면서요. 꼭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네. 그나저나 캡틴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세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갑을 두른드. 대박. 역시 진짜
너무 알겠어요, 선생님. 네. 눈치채셨죠? 소나무예요. 어쩜. 제가 뭐 나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소나무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시사철 푸르고 또 솔잎 향도 은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소나무 숲 사이로 비추는 햇살도 또 싱그럽게 또 느껴져서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단단하고 굳건한 모습도 믿음직하잖아요. 소나무는 또 척박한 돌산 틈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바람이 많은 바닷가에서도 멋지게 자라거든요. 그 소나무를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져요.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소나무가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또 하잖아요. 이거 선생님. 소나무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것을 보니 오늘 소개할 학교가 소나무와 관련 있는 거겠죠? 아유,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소개할 학교는 바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송정초등학교입니다. 송죽동. 소나무 송이란 한자가 들어갔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잠깐 학교를 소개하기 전에 장안구 먼저 짚고 갈까요? 좋아요. 선생님, 장안구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안이라는 명칭은 수원 화성의 4대문의 하나인 북쪽 대문의 이름인 장안문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이 장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중국 역사 주나라 이래로 진나라 전한시대, 수나라 당나라 등의 수도, 즉 서울의 이름이었어요. 이후 장안은 국가의 평안과 안녕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여왔대요.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 북쪽문의 이름을 장안문이라고 정한 것은 태평성대를 수원에서 재현하려 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맞아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긴 장, 편안할 안. 그러니까 오래오래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수원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편안하길 바라는 정조대왕의 마음이 담긴 거죠. 문 이름에도 이렇게 깊은 뜻을 담다니 정조대왕께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나저나 이 사실을 장안구에 사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겠죠? 또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여기서 잠깐 학교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포레스텔라가 부릅니다. 기차와 소나무.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턱을 고인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을 나무 되어. 기차와 소나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불꽃쌤이 장안구의 지명 유래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송죽동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들려주세요. 네, 송죽동의 송죽이라는 동 이름은 이 지역이 예전부터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아서 솔대
또는 송죽이라 불리던 것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송죽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원래 소나무가 많았는데 정조대왕이 내탕금으로 심은 소나무가 더해지고 그 밖에 대나무와 갈대가 많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다고 해서 솔대라는 이름이 나왔대요. 아, 그래서 솔대라 하는군요. 솔대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저도요. 송죽동은 알겠는데 솔대라는 지명이 좀 낯설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또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주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장안구에 있는 친구들에게 해설할 때 꼭 기억해서 할 거예요. 저도요. 수원시 대표나무가 소나무란 것도 덧붙여서요. 당연하죠. 자, 그럼 이제 송정초등학교 소개를 해도 되겠죠? 네. 자, 송정초등학교는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입니다. 1981년 설립 인가 이후에 82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약 4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특별히 개교 다음 해인 1983년 여자 양궁부를 창단했는데 이 송정초 양궁부 출신이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딴 윤미진 선수랍니다. 그리고 이 송정초등학교의 교우는 꿈과 사랑으로 미래를 가꾸어가는 송정 어린이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장미랍니다. 캡틴 송정초등학교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궁 금메달리스트 윤미진 선수요? 혹시 제가 아는 그 선수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선수 맞아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 금메달을 땄었죠. 그 이후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를 더 땄고요. 윤미진 선수가 바로 송정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했어요. 수원과 관련이 깊은 정조대왕이 활쏘기 명수라고 알려졌는데 그 유전자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건가요? 네? 아니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정조대왕을 연관시키는 거죠?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 뭐 딱히 뭐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증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유전자 관련 발언은 없던 걸로 할게요. 아, 제가 당황해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유전자 발언은 없던 걸로 하고. 자, 그러면 또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볼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동원이 부릅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는 작은 쉼터가 있죠. 그 속에 도란도란 모여 세월을 나눴었죠. 우리 동네에는 돌담이 하나 있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당신이 보고파. 그리워 당신이 쉬던 작은 쉼터 주름진 따스한 손길로 늘 토닥여준 당신. 그리워 당신이 있던 우리 동네 거기는 평안하신가요? 참 사랑했어요. 오늘 소나무 이야기를 시작으로 장안구와 송죽동 지명유래, 송정초등학교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선생님, 이제 끝인 건가요? 아닙니다. 좀 더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송정초 가까이에 만석거가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가 만석공원에 가봤거든요. 그럼 제가 만석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까요? 네. 수원화성이 축조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1795년 정조 19년에 만석거가 축조되었어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개의 호수를 파고 방죽을 만들었는데
북쪽에 판 것이 만석거죠. 그 당시 극심한 가뭄이 들자 정조대왕은 화성성역 공사를 중지하고 가뭄에 대비한 구휼 대책과 농가의 이로움, 그리고 수원화성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만석거를 조성하란 어명을 내렸어요. 만석거 조성 이후에 쌀의 수확을 1만 석이나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만석거란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와우, 1만 석이나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만석거가 자연적으로 있던 저수지가 아니고 인공으로 조성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광교산에서 흘러오는 여러 물줄기를 정비해서 큰 방죽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만석거는 당대 최신식 수문과 수갑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 모인 물을 농업 용수로 이용해서 대규모 농장인 대유든, 대유평을 운영했어요. 농부와 장용령 군사들이 함께 농사를 지은 거죠. 알아요. 둔전을 확보해 군사들의 월급과 수원화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거 맞죠? 그렇죠. 이 만석거의 물로 둔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과 군사들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 한가운데 작은 섬을 두어서 꽃과 나무를 심었고요. 호수에는 연꽃을 심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답니다. 아, 그래서 연꽃이 많았군요. 아, 불꽃쌤, 만석공원에 오면 만석거 남단에 있는 영화정도 놓치면 안 돼요. 영화정은 제가 조금 알죠. 마을에 설사하면서 친구들과 탐방을 가봤거든요. 이번엔 제가 영화정을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영화정은 교구정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곳에서 구관과 신관 부사와 유수들이 거북 모양의 관인을 인계 인수하는 교구 의식을 했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교구정, 조기정, 방죽 그렇게도 부르고요. 오, 알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만석거 마무리만 제가 하면 되겠네요. 아, 만석거는 1997년 만석공원 조성으로 저수지 일부가 매립되어 원래의 규모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석거는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좀 이름이 어려워요, 국제관계배수위원회 ICID에서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이거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 살짝 풀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만석거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더 살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ICID는 관계, 배수, 환경, 보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1950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배수라는 말은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낸다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배수는 알겠는데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쉬워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하는 일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석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둔전에 공급했다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그 당시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는 개념을 처음 이곳 만석거에서 실현한 거예요. 우리나라 관계 시설물은 충만제하고 혹시 알는지 모르겠네, 김제의 벽골제가 있거든요. 이 두 곳이 처음에 ICID로부터 이제 등재가 됐고, 그 다음 만석거와 당진에 있는 합덕제가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4곳이 있답니다. 캡틴, 오늘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송정초등학교 소개를 만석고로 마무리하려다 보니 좀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자세히 아는 시간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머리 쥐나기 전에 빨리 오늘 정리를 할까 해요. 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이제 송정초등학교와 만석고, 영화정 등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알고 보면 쉽고, 그리고 알게 되니 더 정답고 더 많은 이야기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게 되면 더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면 또 소중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마을 해설사 활동이 참 저에게는 소중해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죠. 저도요. 저도 마을 해설사 활동이 참 보람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보람찬 활동을 마칠까요? 아쉽지만 그래야겠죠. 자,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시 마을 해설사가 진행하는 우리 학교는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요라는 이름의 방송은 마을 해설사들이 수원시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지명률에 흥미로운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